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천황이 라디오를 통해 항복 선언문을 발표했다. 일제 식민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대한민국 땅에 빛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 광복은 느닷없이 찾아온 기적이 아니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나흘 후인 8월 10일 일본은 항복 의사를 연합국에 전달했다. 그보다 보름 전 7월 26일 포츠담 선언에서 미형 중소연합국은 이미 일본의 항복과 식민지 국가의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해방은 이미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 설계되고 있었다. 그 무렵 중국 총치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연합국과 함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독수리 작전 OSS 협력 훈련을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8월 10일 일본이 항복한다는 소문이 인정 내부로 번져오자 그 기쁨은 곧 불안으로 바뀌었다. 참전의 공로 없이 찾아온 해방은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정식 정부로 국제적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짐을 의미했다. 8월 15일 광복으로부터 19일이 지난 1945년 9월 3일 김구 주석은 충칭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사설을 발표했다.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으니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임시정부가 그 건설을 주도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인정의 공식 발표보다 37일 앞서 이미 독립을 예견하고 행동한 인물이 있었다. 이승만. 1921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지만 1925년 하와이 교민들의 세금 문제와 위임 통치에 대한 오해, 그리고 활동 거점을 미국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탄핵당했다. 그 후 1942년부터 1945년 당시까지 상해 임시정부의 대미 외교 대표였던 그는 포츠담 선언 이틀 뒤인 7월 28일 8.15 광복보다 17일 빠르게 미 극동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에게 전보를 보냈다. 한국 땅에서 일본군이 미국에게 항복하라는 귀하의 명령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격려를 줍니다. 우리는 어떠한 공동 점령이나 신탁 통치에도 반대합니다. 임정보다 37일 앞서 이승만은 연합국에 공식 서한을 보냈으며 항복 이후의 질서를 예견하여 대한민국의 입장 표명까지 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그에게는 고급 정보를 빠르게 건네줄 정치 동료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당시 이승만은 공식 정보의 인가를 받지 못한 일개 식민지의 망명 정치인 신분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연합국 최고 사령관에게 이런 전문을 보낼 수 있었을까? 그것도 단 3문장으로. 그것은 이승만이 단순한 배짱이 아니라 치밀한 외교 전략이었다. 이승만의 첫 문장은 기독교 신앙과 자유민주주의를 신념으로 삼은 맥아더의 양심을 정확히 겨냥했다. 둘째 문장은 대한민국 대표로서의 감사. 셋째 문장은 공동점령, 신탁통치 반대 선언이다. 이 3개의 문장으로 이승만은 맥아더에게 자유국가를 원하는 신생 대한민국 지도자라는 인상을 각인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무관심했다. 당시 미국은 전순국으로서 유럽 재건과 냉전 초기 대응에 집중하느라 한반도 문제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 결과 8월 7일부터 전쟁에 참전한 소련이 승전국의 명분으로 빠르게 북한을 점령했고 9월 8일 미 군정이 인천에 상륙했을 때에는 이미 남한 내부에 건국준비위원회 일명 건준이 등장해 좌익 세력이 민족 자주를 외치고 있었다. 이 시점까지 미군은 이승만도 임시정부도 대한민국의 공식 정부로 인정하지 않았다. 광복 후 임시정부 인사들이 귀국 절차를 밟자 미 군정은 냉정히 통보했다. 공식 정부가 아니므로 개인 자격이 아니라면 입국할 수 없다. 40년 독립운동의 피와 희생이 그 한마디로 무시당했다. 그러던 1945년 10월 16일 일본과 전후 처리를 협상 중이던 맥아더는 갑자기 이승만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승만에게서 2번의 편지를 더 받은 직후였다. 2번째 편지나 3번째 편지, 그 어디에도 굴종적인 태도나 청탁의 문장은 없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이승만을 선택했고 이승만은 필리핀을 거쳐 도쿄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두 사람의 만남 이후 맥아더는 이승만을 국빈급으로 예우하여 전용 항공기를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시켰다. 그것은 사실상의 대통령 대우였다. 해방의 기쁨이 가득한 서울.